여러분,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고 마음보다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엔 대수롭지 않던 일이 괜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말을 농담처럼 꺼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순간에 반드시 한 번쯤은 멈춰서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며 조용히 뒷자리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늙었다고 규정하는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행동이 작아지고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었다고 믿는 순간부터 인생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걸까요? 제가 만났던 한 74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해 전만 해도 스스로를 완전히 끝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돈도 넉넉하지 않으며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한 문구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구 하나가 이분의 하루를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 남은 인생의 태도까지 바꾸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꾼다고 하면 거창한 결심이나 큰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니어 분들의 삶을 바꾼 계기는 아주 짧은 문장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남는 말 한 줄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이 늙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문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문구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괜찮지만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까봐 두려운 분들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문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는 이미 다 해봤고 이제 남은 게 없다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을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58배 퇴직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퇴직 다음 날부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더 늙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우연히 들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았고 아무 생각 없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늙어서 쓸모없는 게 아니라 쓸모를 쓸 자리를 잃었을 뿐이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문구와 정확히 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질 때 늙었다고 느끼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끝났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뀐 것과 인생이 끝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문구는 바로 이 지점을 깨우쳐 줍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앞으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시간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선택지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달라집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벌고 크게 쓰는 인생은 아니어도 조용히 의미를 쌓는 인생은 가능합니다. 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말이 바로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늙었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이 문구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이 한 문장이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비슷하다고 해서 내일도 같을 거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희망을 강요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현실을 다시 보게 만드는 아주 솔직한 문장입니다. 이 문구를 마음에 두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남의 평가보다 자기 평가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안 된다라는 말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작은 수선집을 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70을 넘기면서 가게를 정리해야 하나 매일 고민했다고 합니다. 손도 예전 같지 않고 손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끝이구나 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여기 와야 마음이 편해요. 다른 데는 불안해요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가게를 줄이되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문을 열고 무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선택이 이분을 살렸던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문구는 무조건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리해서 젊을 때처럼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구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끝까지 젊은 흉내를 내다 지치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묶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도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일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바로 그 속도를 찾게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밀도가 높아집니다. 하루의 가치가 달라지고 한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쓸모없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늙었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때 이 문구를 떠올리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안으로만 접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반복해서 되새기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나중에 따라와도 됩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누워 있었다고 해서 내일도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하루 단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문구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이 문장은 나이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포기를 막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문구는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구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쉽게 잊히는 자기 존중을 다시 세워줍니다. 많은 분들이 가치라는 말을 들으면 돈이나 직업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69 어르신은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돈도 안 되고 쓸모도 없고 말해도 듣는 사람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도 말수를 줄이고 뒤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습관이 되자 스스로도 점점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학교 숙제를 봐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문제였지만 아이가 할아버지 말을 진지하게 듣더랍니다. 그 순간 이분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분의 표정과 말투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말은 남에게 증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더 이상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낮게 부르는 순간부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습관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빠르게 굳어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비교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젊은 사람과 비교하거나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 비교의 끝에는 늘 나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결론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가치란 비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못해졌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의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말수가 줄었다고 해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는 변화하지 않고 다만 표현 방식만 달라질 뿐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이분은 늘 한쪽에서 조용히 바둑만 두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분이 인사를 건네자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했던지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적어도 이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쌓아 올린 가치입니다. 젊을 때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이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문구는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하루가 망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낮춰놓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솔직해집니다. 불필요하다고 느끼면 쉽게 밀어내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의 가치를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말은 자존심을 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긴 분들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을 할 때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들게 됩니다. 필요 없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빠질 줄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말을 자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속으로 한번 말해 보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면 대우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문구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말입니다. 이 문구는 나이가 들수록 자주 놓치는 시간의 감각을 다시 세워줍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좋은 때가 과거에만 있다고 믿는 일입니다. 예전에 72에 처음 여행을 시작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 가족과 일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떠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나중에 가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나중이가 결국 은퇴 후가 되었고 그때서야 길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처음 떠난 여행지에서 이분은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문구는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준비가 끝나야 움직이려 합니다. 몸이 더 좋아지면, 돈이 더 모이면, 상황이 나아지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시기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늙었다는 생각만 깊어집니다. 이때 이 문구를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뒤로만 향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말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젊을 때처럼 할 수 없는 것이 늘어난 대신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동네 공원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80이 넘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덜 아픈 날이라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농담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더 나빠질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미룹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늘이 가장 괜찮은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문구는 조급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라는 말입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짧은 산책 한 번, 전화 한 통, 메모 한 줄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늙었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을 더 늙게 느낍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생각도 함께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힘을 가집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체력도 좋았고 사람도 많았고 기회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시절의 불안과 고민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지금 와서야 미화된 기억일 뿐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말은 과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삶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이 문구를 마음에 둔 분들은 후회가 줄어듭니다. 왜 더 일찍 안 했을까라는 말 대신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차이가 인생의 체감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늙었다는 생각도 자연히 옅어집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아직 괜찮다고 말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말은 현실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는 말입니다. 이 문구를 붙잡는 순간 오늘은 다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문구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들은 나이를 거스르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늙음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젊어지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내려놓지 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늙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신을 포기하는 말들을 마음속에 쌓아가며 늙어갑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말,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말, 이제는 늦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삶은 실제보다 훨씬 빨리 작아집니다. 오늘 드린 3가지 문구는 이 흐름을 멈추게 하는 말들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포기를 막아주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말은 마음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말은 오늘을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 3 문구를 모두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문장만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한 문장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한 번 말해 보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조용히 말해 보셔도 좋습니다. 외출하기 전 숨을 고르며 지금도 충분하다고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었다고 정리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반복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바뀌면 주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심리학이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은 자꾸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면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만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오늘의 당신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성과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시간도 아닙니다. 정리하고 정돈하며 나다운 리듬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리듬은 남과 비교할수록 멀어지고 나에게 집중할수록 가까워집니다. 나이는 줄일 수 없지만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면 늙음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이는 움츠러들고 어떤 이는 편안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문단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잘 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글씨체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인생이 끝나는 순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린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